안녕하십니까. IPTV 여러분, 영어 아주 기본이 없다. 나는 정말 영어가 약하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책임질 이상훈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이런 아주 기초가, 여러분이 영어를 아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이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독해와 관련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문법도 어법도 기초적인 것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한번 처음으로 영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지문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좀 요런 뭐 날씬한 여성 아이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아름다운 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허벅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허벅지 하나가 우리 몸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자도 있는데 오늘은 이 비만, 이런 비만에 관해서 고민하는 한 여학생의 얘기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오늘 얘기는 수지에 관한 얘기네요. 여러분 그 유명한 수지,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이미 머리가 뭐 고등학교 학생이 됐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사물을 보는 눈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러면 동사란 뭐냐? 말 그대로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뭐뭐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가다, 또 먹다, 가지다, 이런 게 다 동사예요. 여러분 그 동사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뭐 해석은 뭐뭐 다라고 번역이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문장수로 그러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왜 쉽지 않냐? 동사인데 동사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동사를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는데, 앞으로 동사는 찾아서 V자로 표시하기로 하죠. 약속 1. 동사는 V자로 본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 S 플러스 V라고 이렇게 많이 교실에서 칠판에 적는 걸 봤을 겁니다. 여기서 동사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주어죠. 주어. 그래서 주어는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주어 동사를 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절. 중의사는 절이 아니고 이런 주어 동사 하나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절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절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동사가 2개 아니 3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절이 하나니까, 그러면 동사가 2개면 절도 몇 개예요? 따라서 2개. 만약에 동사가 3개면 절도 몇 개입니다? 그렇죠.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절이 2개 이상부터는 절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무슨 절? 주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 종속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절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절 중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절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는 것은 그 주절의 어떤 종속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을 종속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것은 몽땅 다 종속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종 중에서 명사가 하는 종이냐, 형용사가 하는 종이냐, 부사가 하는 종이냐, 이것만을 구분해 주는 거니까 주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은 간단하게 무슨 절 아니면 무슨 절? 그렇습니다. 주절 아니면 종속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2개, 3개,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절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절이 2개라고 보고 절이 만나는 조합을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정도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여튼 주어 동사 제가 임의대를 정하겠습니다. 주절, 그 다음에 이것도 주절, 아니면 어쩔 때는 영어에서 주절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어에서는 종속절이 먼저 나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종속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 이런 조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종속절 이런 조합을 얻습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절이 있어야지 종속절이 있기 때문에 주절이 생략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왜냐면 이 앞에 주절이 나왔기 때문에 안다고 보고 주절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주절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속절 이런 조합은 없습니다.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절이 2개 이상, 주절과 주절, 주절과 종속절, 아니면 종속절과 주절이 연결이 되면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 접속해 주는 것이 등장해야 돼요. 제가 금방 힌트 줘야 돼요. 접속해 주는 거 뭡니까? 그렇죠. 접속사가 등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접사를 써놨는데 접사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위 접사가 있고 종속 접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절을 접속한다, 그런 얘기고, 종속 접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접속하는 것이다.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nd, but, or 이런 것도 다 등위 접사인데, 약속 둘, 제가 약속 하면은 동사를 찾아서 V자 하기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사는 네모로 표시하기로 약속합시다. 네모로. 그리고 종속 접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제가 약속입니다. 약속 1, 동사 V, 등위 접사 네모, 종속 접사 동그라미. 약속 3입니다. 자, 그러면 주절과 주절, 대등한 주절이니까 무슨 접사가 연결해야 되겠어? 그렇죠. 등위 접사가 연결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가운데,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도 주절, 뒤에도 주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이,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런 접사는 여러분이 번역할 때 어디부터 번역했어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뭐뭐다, 그리고 뭐뭐다. 그런데 주절과 종속절, 아니면 종속절과 주절 이렇게 접속이 될 때는 당연히 무슨 접사가 연결을 해야 되겠어? 그렇죠. 종속 접사가 접속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종속 접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종속 접사는 항상 종속절 앞에 위치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속절 앞에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종속절이 하는 역할은 주절을 종속절에 접속하는 것일까요? 종속절을 주절에 접속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종속절을 주절에 접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해석할 때 주절이 먼저 나오면 주절 먼저 번역하세요. 뭐뭐는 뭐뭐. 대신에 종속절 번역해서 항상 주절에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종속절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종속절 번역해서 주절에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신 뭐뭐 하는 것, if는 뭐뭐 하면, 회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서 연결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약속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동사는 V자하고, 그 다음에 등위 접사는 네모하고, 종속 접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자. 근데 등위 접사는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번역하지만 주절과 종속절이 연결될 때는 종속절은 항상 번역해서 주절에
접속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우선 이 확인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만. 약속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여기 내가 전치사라고 이게 써놨는데 전치사 in 안에 of 뭐뭐의 to 뭐뭐에게 뭐 to with 뭐뭐 함께 for 뭐뭐를 위해서 이런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란 건 왜 이름이 전치사일까요? 앞전자 위치할 치자 말씀사니까 앞에 위치한 말 그것이 바로 전치사예요. 그러면 앞에 위치한 말이 전치사니까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앞에 있으려면 뭐가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속입니다. 약속 네 번째 전치사는 우리가 세모로 표시합시다. 세모로. 전치사는 앞에 있는 말이니까 반드시 뒤에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면 이제 전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여기에 book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he desk가 있다고 봐보자. 그러면 the desk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book은 책 한 권, 그 다음에 the desk는 책상이잖아요. 그러면 책 한 권, 책상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치사가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전치사가 뭔 전치사가 되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가 세모하기로 했죠? 여기 세모합시다. 세모해. 그러면 전치사는 뒤에 뭘 가져요? 앞에 있는 말은 목적어를 가지는데 여기서 desk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전치사는 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게 on이 뭐뭐 위에인데 책 위에 책상이에요? 책상 위에 책입니까? 그렇죠. 책상 위에 책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앞으로 세모로 표시하는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를 앞쪽으로 연결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또 전치사,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봐보죠. 첫 번째 지문. 자, 여기 제가 첫 번째 지문을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첫 번째 표현 일부만 해놨습니다. 일부만. 자, 거기 뭐 여러분 여기 문제, 뭐 여기 ABC의 각 네모안에 어법이 많은 표현을 골라 짝짓는 것을 이것은 제가 여러분 문제를 맞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것은 자연히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석하다 보면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자연히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Suzy started a diet when she went to new school in 9th grade. 여기까지가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 제 말미에 이 지문의 단어를 쭉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지문 보시기 전에 단어를 뭘 암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훨씬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문장에서 처음에서 말했는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찾는 거라고 했어요. 뭘 찾는가? 그렇죠. 동사. 동사 찾아서 V자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보죠. 여기 started가 뭐냐? 시작했다. 이게 동사죠. 뭐뭐 다라고 번역이 돼요. 야, V자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w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went는 go의 과거죠. 그냥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 동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동사가 두 개니까 절도 두 개죠. 그러면 접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가 네모로 표시하기로 약속한 등위접사 아니면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한
종속 접사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접사가 뭐 같아요? 맞습니다. 왜? 뭐뭐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종속 접사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nice, great까지 문장의 구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보고 있어. 여기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 문장은 주어 동사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when 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가 뭐냐면 when이 바로 종속 접사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앞에 여기 when 앞에까지는 무슨 절입니까? 아무런 접사가 없을 때는 주절이죠. 그 다음에 종속 접사가 였는 여기부터 끝까지는 무슨 절인가요? 바로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절이 나왔으니까 먼저 번역하세요. 주어부터 뭐뭐는 동사는 제일 뭐뭐다. 그 다음에 종속절 번역해서 주절로 뭐라고 변성해요? 뭐뭐뭐 할 때 해가지고 앞으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자, 봐보세요. 여기 우리 지문으로 한번 와보시죠. 여기 수지, started, died. 주어는 제일 먼저, 동사는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수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종속절도 주어부터 시작해요. 그녀가 갔다. 동사는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세모 있어요. 또 또 세모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전치사는 앞에 있는 말이니까 뒤에 뭔 말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목적어. 근데 전치사는 목적어를 앞으로 연결하는 게 역할이니까. 자,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전치사 두 개 있으면 제일 뒤에부터 해야 돼요. 9학년 때. 이는 아내지만 여러분 목적어에 따라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9학년 아내? 9학년 때죠. 9학년 때 새로운 학교에 갔다. 근데 종속절 주절로 가야 되니까 갔을 때 다이어트 시작했다. 자, 번역됐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she부터 지금 어디까지 하면 여기 6까지입니다. 자, 또 반복하죠. 여러분, 문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하라고요? 뭘? 동사. 자, 동사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was teased. 여기 tease가 괴롭히다는 뜻인데요. 이거 비동사도 있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동사 한꺼번에 동사에 고라니까 여기 가운데쯤이다. V자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tease에 대해서 좀 이게 뭐냐, 이름이 규칙동 2로 끝났으니까 D 붙였으니까 과거도 되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서 또 그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tease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 tease, 괴롭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가 teased.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또 teased예요. 자, 여러분 현재면 괴롭힌다. 과거면 뭐라고 번역합니다. 과거니까 괴롭혔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과거 분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말로. 대부분 학생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과거는 괴롭혔다고 과거 분사는 괴롭혔었다. 그러면 여러분 괴롭혔다고 괴롭혔었다고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괴롭혔다도 과거고 괴롭혔었다도 과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괴롭혔다지만 과거 분사는 과거자가 들어갔어요. 좀 과거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과거 분사를 괴롭혔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과거 분사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출신은 동사야. 그렇지만 동사 역할을 안 할 때도 더 많습니다. 동사 이야기 다라고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사 역할을 안 한다니까요. 물론 동사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동사 역할을 하려면 뭐하고 합쳐져야 돼. 자기 혼자만은 과거분사라는 역할을 못합니다. 동사 역할을 못한다는 게 다른 거 합쳐져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과거분사가 뭐냐? 이건 괴롭힌다. 이건 과거니까 괴롭혔다.
그러면 과거분사는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아, 선생님,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 그 하는 역할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과거분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past participe라고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썼을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그러죠. 수동태.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는 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pp가 된 동사에다가 뭐뭐 된다, 진다, 뭐뭐 당한다, 뭐뭐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본문 와보죠. 본문 와서 보면 여기에 was teased. 그러니까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이 teased는 과거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돼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비동사에다 과거 분사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금방. 그렇죠. 수동태. 그러니까 괴롭혔다가 아니라 당한 거니까 괴롭힘 당했다.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괴롭힘 당했다. 자,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y가 뭐뭐에 의해서 세모 전치사죠. 그 다음에 여기 for도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and 앞에까지를 내가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모로 표시하는 전치사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목적어라고 그러는데 원래 목적어는 뭐 명사 아니면 뭐 대명사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사, 어떻게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여기 목적으로 쓸 일이 있어요. 동사인데 목적어에다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바로 동사를 미국 사람들이 전치사 뒤에다 목적어에다 동사를 바로 쓰지 않고 동사에다 꼭 뭘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ing를 붙여요. ing. 그래서 여러분 동명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 동사인의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동명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야.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이니까 그 목적어가 명사, 대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목적으로 쓸 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때는 그냥 쓰면 안 돼요. 뭘 붙인다고? ing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 번역하고 있어. 주어는 제일 먼저, 그녀는 하고 동사는 제일 괴롭힘 당했다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그녀는 하고 세모가 두 개니까 여기서부터 뚱뚱하다가 아니야. 그건 뚱뚱하다 그러면 동사가 되는 거지. 근데 ing 붙여서 for의 목적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기 for가 뭐 위에서 동안 때문에 이런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뚱뚱하기 때문에 9학년 남자아이들에 의해서 괴롭혔다가 아니라 괴롭힘 당했다. 자, 여기까지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가 나왔어요. and 다음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and 다음에 두 가지.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보겠어요. 여기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 and 하고 had 이렇게 나왔고 아니면 and 하고 그 다음에 having 이렇게 했어요. having 두 가지. 자, 여러분 had는 have 가지고 있다의 과거 아니면 pp죠. 만약에 이것이 과거라면 가졌다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had가 정답이라면 가졌다로 번역이 되니까 동사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이때 had가 정답이라면 V자 해야 돼. 그러면 아까 괴롭힘을 당했다. 여기 괴롭힘을 당했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가졌다가 동사니까 동사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면 접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접사가 뭡니까? and. 우리가 아까 등위 접사는 name으로 표시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had가 정답이라면 and가 등위 접사 이게 앞에도 주절이고 뒤에도 주절이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녀는 뚱뚱하기 때문에 9학년 남자아이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하고 여기 애플 칙스가 이제 있는데 사과볼
사과같이 붉으면서 둥그스름한 이런 볼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해빙이 정답이라면 and라고 하는 것은 등 위 접사니까 앞뒤가 대등해야 되니까 여기 ing가 있으면 앞에도 ing 있어야 돼요. ing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being 아까 뚱뚱하다가 아니라 뚱뚱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될 때는 ing 붙인다고. 여기 ing가 있잖아요. 따라서 having이 정답이라면 저 being 여기 being하고 같은 병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여기 for에다 같이 연결해 줘야 돼. 그러면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뚱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볼을 가졌다가 아니라 사과볼을 가졌기 때문에 9학년 남자아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and 아까 네모라고 해놓고 그러면 and 이때는 동사가 아니니까 이거 뭡니까? 이 등위 접사는 뭐예요? 네모는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등위 접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연결할 때도 있지만 주어 동사가 아닌 이런 전치사의 목적어 being fat하고 뭐 having, apple chips 이런 걸 대등하게 접속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네모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대가로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대가로. 그래도 해석은 앞뒤가 대등하니까 앞에서부터 번역해서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은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뚱뚱하기 때문에 9학년 남자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사과볼을 가졌다. 두 번째 것은 그녀는 뚱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볼을 가졌기 때문에 9학년 남자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그렇죠? 두 번째 것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having이 정답이니까 당연히 우리 having이 정답이니까 이 and는 대괄호 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nd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and는 앞뒤가 대등하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어느 것과 대등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앞에 어느 것과 대등하냐에 따라서 and 뒤의 모양이 달라지고 따라서 여러분이 해석을 또 잘 해야 되고 어법 문제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and는 기본적으로 등 위 접수하니까 앞에 뒤가 대등하다. 주어 동사든 아니면 어떤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단어와 단어 또 절과 절 이런 것이 대등하든 여하튼 두 개가 대등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지문에 관한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하고 다음에 여러분 또 이어서 일지문에 대한 두 번째 2부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3지문까지는 여러분과의 약속할 기호가 좀 나오고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 순서적으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3지문까지만 다 들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월하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1번부터 3번 지문까지는 정신 들여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 또 동영상에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부분에서 제가 기호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하고 점검합니다. 여러분 항상 뭘 찾으라고요? 그렇죠. 동사 찾아서 V자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주절하고 종속절이 있는데 이렇게 절이 두 개 이상이 만나면 그 절을 이어주는 거 접속사가 등장한다. 그 접속사도 두 가지 형식. 주절과 주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사가 있고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사가 있는데 등위 접사는 우리가 네모로 표시하고 종속 접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전치사 앞에 있는 바니까 뒤에 항상 뭘 가지는데 그건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모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될 때는
ing 한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이 1지문의 2부에 가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해석과 관련된 것을 할 테니까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한번 여러분과 영어를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